지금 목을 막 졸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올해 몇 번이나 더 금리가 인상이 돼서 대출 금리가 오를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대출 생각보다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요, 생각보다 많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좀 풀어줄 줄 알았는데 대출 규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이 DSR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되는 거 보셨죠?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자, 가슴을 쪼여옵니다. 저도 대출 받아놓은 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목을 막 졸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올해 몇 번이나 더 금리가 인상이 돼서 대출 금리가 오를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을 좀 많이 해줘서 정말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무주택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대출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집을 살 때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출을 일으키는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전세를 활용하는 레버리지가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이 대출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갭 투자를 하겠다. 내가 들어가서 살진 않지만 투자용의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이 전세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막말로 대출 안 끼고 내 집 마련한 사람 있나요? 전액 현금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정말 강남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당연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DSR이 문제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DSR을 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DSR을 계속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자, LTV는 집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너 가진 총부채도 보고 소득도 다 모두 볼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 신용대출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빼. 그리고 너 소득 얼마나 돼? 소득 이거밖에 안 되네. 대출 여기서 깎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DSR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LTV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LTV를 푼다고 했는데 이 DSR을 풀면 안 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DSR이요, 올해 1월부터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죠. 지금 DSR은요, 올해 1월부터 대출의 합계가 2억 원을 넘을 경우에 4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금융회사에 갚는 원리금이
내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뭐가 되죠? 너 소득, 연봉이 많으면 돈 더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너 연봉 작으면 대출 많이 안 해줄 거야 라는 거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또 뭔가요? 지금 7월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대출자가 바뀝니다. 그만큼 더 DSR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셔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너 집 아무리 많이 사도 안 빌려줄 거야. 돈 우리 주택담보대출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LTV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이거를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100%까지 올려도요. DSR을 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자금줄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를 DSR을 전세대출에 확대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기사를 쓰고 너무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그동안은요.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에 사는 사람까지 더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전세 시장은요, 매매 시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기 힘들어지고요. 또 전세 시장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도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DSR에 뭐 전세 대출을 포함하냐 마냐 이런 내용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작년 10월 달에 그 문재인 정부가 전세 대출을 엄청 강화하면서 진짜 여러분 이게 아주 폭풍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체감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는 완전 체감했거든요. 일단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제가 공실이 발생을 했어요. 전세 대출을 막자 전세를 옮겨 다니는 수요가 확 줄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은행에서 전세 해줄까 말까 전전긍긍을 하면서 전세를 옮겨 다니지 않고 월세로 바꾸거나 반전세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내놔도 이게 빠지질 않으니까 엄청 많이 고생을 했고요. 지금 제 주변에도 이 공실 문제로 머리가 아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면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고요. 일단 정말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집을 마련 못해서 전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실수요 중에서 실수요자고요. 그리고 이 전세 대출 자금을 받게 되면 내가 전세 대출을 갖고 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집주인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 기준일인데요. 근데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인수위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방향성, 한 가지 방향으로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막 이 정책 저 정책 셌다가 막 말 바꾸기를 했다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명확한 시그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숨 막힙니다. 자, 지금이요. 너무 금리 인상이 부담이 돼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예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모두 마음이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편리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산 2030, 40 세대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소식이 나면 마음이 막 쫄깃쫄깃해질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자꾸 요즘에 팝업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받으신 대출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이 팝업이 자주 뜨는지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상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금융권에서 받았는데 정말 그게 날아올 때마다 이번 달에는 또 얼마를 벌어야 되며 얼마 이자를 갚아야 될까 두렵습니다. 제 대출을 부담하는 날짜가 25일인데 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바로 대출 이자로 나가는 이 심정이 괴롭습니다.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자로 오로지 나가야 되는. 그리고요, 올해 도대체 몇 번이나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금리가 인상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불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더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고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기준금리는 보통 0.25%포인트씩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걸까요? 정말 대출 금리를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은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어쨌든 대출 금리를 갚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됐는데 금리 인상기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2030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소득이 있긴 하지만 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을 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점을 찍을 대로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담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더 인상될수록 부담이 더 커지고 정말 그 뉴스에서만 나오는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요, 올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집이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팔면 남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내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을 거니까 힘들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대출금을 갚자.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플랜 B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팔면 어쨌든 그 가격으로는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라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값 전망에 대한 생각,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대출 금리 상승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하느라도 대출 한도가 많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LTV만 쭉 풀고요. DSR은 손댈 지금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DSR을 풀지 않으면 LTV를 80%, 100%까지 풀어도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왜냐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보다는 낮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점점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이신 분들, 실수요자이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고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체크해서 댓글을 남겨드릴 수 있으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소식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께 발빠른 부동산 정보와 뉴스,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내 집 마련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